자, 그러면은 무국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무국적은 아까 이게 국적 상실과 무국적을 이제 이번 주차에 같이 다루고 있는데, 무국적은 국적이 없는 상태죠. 근데 이것이 이제 국적 상실, 국적을 잃게 되는 결과로서 생길 수도 있고, 또, 아예 뭐 처음부터 무국적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로 하죠. 무국적이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는가? 저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nationality unknown, 국적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인데 이것도 이제 무국적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은 이건 미얀마의 로힝기아 사람들인데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미얀마 동부 지방에 사는 그 버마인들과는 많이 이렇게 좀 그 역사적인 그 경위나 배경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가지고 우선 차별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좀 더,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그 무국적인들로 지금 취급이 간주되고 있는데, 한번 조금 있다가 그 경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국적이란 무엇인가? 무국적에도 뭐 종류가 있는데, 법률상의 무국적, 이것이 뭐, 가장 이제 원형적인 무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de jure statelessness, 법률상의 무국적. 이건 뭐냐면은,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 그 법률의 시행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54년,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라는 그 협약의 제1조 1항에서 무국적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 그 법률의 시행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 그런데 사실상 이제 그 법률상의 무국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는,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가지는데 그렇지만은 뭐 그 국적을 그게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사실상의 무국적이라고 하는데 de facto statelessness. 이거를 이제 1949년에 이제 그 나중에 그 1954년 그 무국적자 지위 협약으로 이어지는 그 발전해 나가는, 그리고 1951년 그 난민 협약으로도 발전해 나가는 그 1949년에 그 유엔 주재 그 회의에서 그걸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국적국을 떠나서 국가 당국으로부터 더 이상 보호와 원조를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당국이 보호와 원조를 부여하기를 거부하거나 본인 스스로 국적국의 원조와 보호를 포기한 자, 이런 사람은 사실상 그 국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국적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의 무국적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사실상의 무국적은 어떤 구속력이 있는 국제조약에 의해서도 정의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국적자 지위협약에서도 법률상의 무국적자를 규정하는 것이지 이 사실상의 무국적자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 사실상의 무국적자는 난민하고 거의 굉장히 밀접한 그 중첩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 스스로 국적국의 원조와 보호를 포기한 자, 난민은 그 국적국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뭐 원조와 보호를 포기한 사람이죠. 보호와 원조가 아니라 탄압이죠. 탄압, 박해.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 많은 난민은 사실상의 무국적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난민 중에는 또 법률상의 무국적자도 있죠. 아무도 어느 나라도 그 사람을 국적자로 인정을 안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국적을 박탈한 다음에 그 사람을 박해하려고 하니까는 그 사람이 도피해가지고선 난민이 된 것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난민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무국적자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무국적자가 난민은 또 되는 것이 아니죠. 박해에 충분한 그 공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난민하고 무국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뭐 잠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1951년 난민협약을 체결할 때 거기 별도의 의정서로서 무국적을 규정을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분리를 하게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률상의 무국적 중심으로 1954년 그 협약이 체결이 되고 사실상의 무국적은 약간은 이제 공란으로 남게 된 거죠. 왜냐하면 난민 보호를 통해서 사실상의 무국적 중에 많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구제할 수 있다라고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사실상의 무국적자 중에는 난민이 아닌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조금 여기에는 국제규범에 좀 공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유엔 난민기구가 사실상의 무국적을 법률상의 무국적하고 그다지 그 구별을 두지 않고 그 보호나 구제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3유형으로서 국적 미확인이 있습니다. Undetermined nationality. 그냥 국적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국적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유엔 난민기구 1995년 집행위원회에서는 이 국적 미확인자를 무국적의 일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06년에 또 그 집행위원회에서는 이 국적 미확인을 무국적의 병렬에서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stateless populations and populations with undetermined nationality 이렇게 해가지고선 stateless 그 무국적 인구와는 좀 구별되는 집단으로 이거를 이렇게 병렬을 시켰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국적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라는 말은 아니고, 사실 국적 미확인자는 사실상의 무국적자와 큰 차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무국적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다루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은 무국적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법률상의 무국적, 사실상의 무국적, 그리고 국적 미확인 상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국적 미확인 상태는 뭐 사실상의 무국적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무국적은 그럼 무슨 문제를 야기하느냐? 무국적자가 겪는 곤경에 대해서 하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 아렌트의 그 유명한 책, 그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유명한 책에서 하나 아렌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들을 억압하고 싶어하는 사람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국가의 조치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그 무국적자가 겪는 곤경을 이렇게 아렌트는 표현을 했고, 무국적이라는 것은 바로 권리를 가지기 위한 권리, right to have rights가 없음을 뜻한다. 물론 국적만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국적을 가지게 되면은 일단 국민으로서 뭔가 권리를 가질 수가 있죠. 물론 뭐 우리가 그 첫 시간에 첫 주차에 살펴봤듯이 국적과 시민권은 좀 다른 것이다. 국적을 가진 사람이 시민권을 가지는 것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상태이지만은 국적은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대인 관할권에 속하지만은 사실상 뭐 선거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국적만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선 권리를 다 갖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단 그 권리를 가지기 위한 전제 조건은 되는 것이죠. 국적이라는 것이. 무국적은 아예 권리를 가지기 위한 권리 자체가 없는, 그 전제 조건 자체가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아렌트가 이제 이런 것을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그 right to have rights,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서 많이 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렌트는 이 책에서, 아렌트가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박해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룬 그 많은 저술들을 남긴 사회 철학자죠. 그래서 그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본에서 그 무국적 사례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나치 독일이 이 유대인을 차별하고 박해할 때 먼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독일 국적을 박탈했죠. 그래서 무국적을 만든 다음에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로 해라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사람들을 학살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목격을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적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아렌트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국적은 또 인구 관리에도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무국적이 단지 국가의 이 보호 바깥에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도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 무국적자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어렵다. 뭐냐면 인구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뭐냐면 국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등록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그 현실에 대해서 국가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무국적은 그러한 등록 시스템 바깥에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인구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구 관리의 그 어려움 때문에 무국적이 생기기도 한다. 인구 관리 기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나라에서 등록되지 않은 인구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인구가 존재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 관리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또 무국적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무국적 연구를 위해서는 참 그 무국적 연구가 참 사회 이론에서 중요한 주제를 차지할 수가 있고 또 무국적을 소재로 해서 많은 이론적인 논의가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 아렌트는 그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그 권리를 가지기 위한 권리 개념을 제시를 했고 그런 것을 가지지 못한 그 무국적자의 처지를 잘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셸 푸코, 그 유명한 미셸 푸코가 안전 영토 인구라는 저술이 있는데 이건 1977년에서 78년까지 푸코가 콜레지 드 프랑스에서 그 강의를 할 때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들을 모아가지고서 이제 그 편집을 한 거거든요. 엮은 거거든요. 여기서 그 거버먼탈리티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 저술만이 아니라 이 푸코의 그 저술에 이 거버멘탈리티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개념은 뭐냐면 인구 관리의 합리성을 뜻하는 것인데 이게 영토로부터 분리된 인구의 개념. 그거는 중세에는 없던 개념이라는 거죠. 중세에는 사람이라는 거는 영토의 부착물이고 군주가 영토를 소유하는 것만큼 그 인구를 다 군주가 사실상 이제 통제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구는 영토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었는데 근대 국가로 오면서 그 영토와 분리된 인구를 하나의 어떤 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행정의 대상으로 삼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영토로부터 분리된 인구를 하나의 실체로 보고 그 인구의 건강성 어떤 그 포커스를 두고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그러한 사고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 인구 관리의 합리성 이것을 뜻하는 개념이 바로 거버먼탈리티의 개념이고 이거는 인구 관리가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인구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국가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 전체를 하나의 총체로 보면서 그 총체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을 파악하는 바로 그러한 합리성 이것을 푸코는 거버먼탈리티라고 불렀는데 바로 그러한 합리성이 결여되었을 때 무국적이 발생하는 것이죠. 국적이라는 것도 그러한 인구를 등록시켜 가지고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한 관리의 바깥에 존재하는 그러한 집단이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지오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굉장히 좀 난해한 책이에요. 호모 사케르는 그 희생당하는 사람들, 제물로 바쳐진 사람들 이런 뜻인데 이 아감벤이 여기서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그 근대 국가의 그 주권이라는 것이 그 어떤 자유주의적인 그런 담론에도 불구하고 주권이라는 것은 결국 생사 여탈권을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특히 주권의 행사로부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벌거벗은 삶이 있다. 그 벌거벗은 삶이라는 것을 하나의 그 대척점에 놓고선 그것을 조망함으로써 그 소위 주권의 논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굉장히 비판적인 저술인데 거기서 바로 이 무국적자를 바로 그러한 그 벌거벗은 삶을 가지는 그러한 집단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이 호모 사케르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 문제의식을 무국적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으로서 그 무국적에 대한 그 개략적인 그 이해를 돕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주제는 무국적이 어떤 지금 무국적의 현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